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 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고성이가 지금 그 입을 열면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라고 먼저 덮어씌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성재는 그날 진짜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거든요.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그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그 내용들이 박성재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옳은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서려니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이 집은 이미 금이 가 있었거든요. 박진석과 박영란은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고요. 박진석은 딸 박영란가 집안을 망신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둘 다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칼이 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틈에서 고성이는 가장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고성이는 떠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안만 살짝 심어두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자라면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하니까요. 박성재는 방금 전까지도 결심이 단단했는데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손이 떨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터진 뒤에 남는 잔해가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이가 박성재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성의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이상하게 박성재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막아서며 먼저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뭘 말하려는지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박성재는 그 말에 바로 반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다음 문장을 던지는 순간 박성재는 말이 막혔습니다. 영나랑 아버지, 지금 한 번만 더 부딪히면 돌아올 수 없어. 너까지 불 붙이면 이 집 진짜로 갈라진다. 고성이는 나를 말하지 않고 집을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죄를 말하지 않고 파국을 말했는데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박성재는 가족이 깨지는 그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고성이가 자기 약점을 정확히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데요. 이상하게 고성이를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한 번 어른들의 결정으로 결혼이 꺾였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감정은 분노보다도 무력감이었고 무력감은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속을 비틀어 놓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 표정을 보고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울음을 꺼내지 않으려다 일부러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눈가를 눌러 참는 척하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그룹이 흔들리는 걸 제일 싫어해. 집안 문제 하나로 슈올츠까지 흔들리면 그때는 누구도 못 막아.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가정사가 밖으로 새는 걸 가장 경멸합니다. 박진석은 돈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걸 더 싫어하고요. 고성이는 그 성향을 누구보다 오래 봐온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한 번 더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집을 박살내는 방아쇠가 돼. 그리고 아버지는 널 먼저 찍을 수도 있어. 박성재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걸 박성재가 제일 잘 아니까요.
박성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박성재는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던 사람이 결국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더 약한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나도 알아. 나 같은 사람 믿기 싫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먼저 살아야 돼. 그 말이 교묘했습니다. 고성이는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너희를 살려주겠다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고성이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변명인데요. 고성이는 그걸 고백처럼 포장해 가져왔습니다. 은호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다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야. 박성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천천히 그러나 디테일은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진이만 안고 살았어. 내가 무너질까봐 그 아이 하나 붙잡고 버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유라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 고성이는 지은호 대신 한유라라는 이름을 쓰며 감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현재의 적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로 보이게 만들려 했던 거죠. 고성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육원에 갔더니 불이 나 있었어. 그리고 유라는 없었지. 난 진짜로 내 딸이 죽은 줄 알았어. 그때부터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못 냈어. 고성이는 여기서 선택의 죄를 사건의 비극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처럼요. 박성재는 그 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동시에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자기 삶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가능한 한 아기가 아니라 비극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그 아이가 정순이 가족에게 친자 입양됐더라. 그 집이 그땐 잘 살았다고 들었어. 그래서 난 더 못 갔어. 고성이는 못 갔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가면 내가 망가진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계산을 죄책감으로 바꿔 말하는데 능합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다가 그 다음엔 혐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이상하게 망설임이 남았는데요. 박성재는 그 망설임이 싫었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망설임이니까요. 고성이는 그 망설임을 더 키우기 위해 박성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가 너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니? 고성이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정보를 뽑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고성이에게 무기를 주는 거고요. 말을 안 하면 고성이는 더 무서운 상상을 아버지 박진석에게 심을 겁니다. 박성재는 선택지가 둘 다 지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더 흔들기 위해 영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나, 지금 너도 봤지. 아버지랑 부딪힐 때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애 지금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너까지 아버지한테 폭탄 던지면 영나는 진짜로 선 넘어. 고성이는 엄마라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영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의 얼굴이었는데요. 그 모성이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박성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분명한 건 박성재가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재야, 너는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애야. 근데 정의감도 순서가 있어. 집이 무너지면 너는 아무도 못 지켜. 고성이는 박성재를 칭찬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발목을 잡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착하니까라는 말로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로 이어지게 만드는 고성희식 논리였죠. 박성재는 결국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정확히는 미루기를 선택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똑바로 말했는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의 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이후 고성희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은호에게 노골적으로 달려들던 압박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 가족을 건드리면 오히려 폭발한다는 걸 고성희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멈춘 척하고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비밀리에 조사를 붙입니다. 지은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통화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같은 것들이요. 고성희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누가 해온 결과만 봤습니다. 그게 고성희가 오래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고성희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박진석에게는 정면 폭로가 아니라 조각 이야기를 흘립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터지는 충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진석 머릿속에 미리 익숙한 단어를 심어두려 합니다. 고성희는 아주 낮은 톤으로 아주 사소한 말처럼 흘립니다. 나 예전에 아이를 하나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머릿속에 체크를 합니다. 박진석은 이상한 단서는 꼭 저장해 두는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여기서도 프레임을 바꿉니다. 숨긴 죄가 아니라 말 못한 상처로요. 나중에 박성재가 어떤 말을 해도 박진석이 처음 듣는 충격이 아니라 확인하는 절차로 느끼게 만들려고요. 그 차이가 큽니다. 충격은 폭발이고 확인은 통제니까요. 박성재는 이 모든 흐름을 모릅니다. 박성재는 지금 당장 집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생각에 잠깐 숨을 돌렸는데요. 그 숨 돌림이 오히려 고성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고성희는 시간을 연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걸 보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조용할 사람이 아니야. 조용한 건 더 큰 준비라는 뜻이야.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다시 접근하려 합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미루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당신 아버지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를 다시 던지려 합니다. 지은호는 그 질문이 고성희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더 이상 단순히 폭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박성재는 지킬 체면이 있고 지킬 집안이 있고 지킬 선이 생겼습니다. 박성재는 그 선이 무너지면 결국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이별 이후 더 차갑게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터뜨리면 다 무너진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 박성재는 그 계산이 자기답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발을 들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계산을 더 키우기 위해 박성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성재야, 은호가 널 흔들려고 할 거야. 너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너는 버텨야 돼. 고성이는 버텨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입 닫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지은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나 있었고요. 하지만 화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진실을 누가 숨기게 하냐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절박함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오늘만, 아니 딱 조금만 더요. 그 조금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더 깊게 망가뜨릴지 모르면서요. 고성이는 그날 밤 혼자 웃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웃지 못할 만큼 긴장했는데요. 대신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묶였고 박진석은 단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지은호는 조급해질 겁니다. 이건 고성이가 원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폭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다시 몰아붙이는 순간, 박성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박진석이 조각 단서들을 하나로 맞추는 순간이요. 그때 고성이가 준비한 비극의 프레임이 박진석에게 통할지 아니면 박진석이 속였냐 한마디로 고성이를 쳐낼지 그 승부는 아직 안 났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고성이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더 위험해진 사람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박성재는 옳은 일을 미룬 대가를 곧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말이에요. 아침이 밝자마자 고성이는 가장 먼저 평소처럼 움직였는데요. 평소처럼 보이는 게 고성이한텐 제일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한 번도 표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표정이 아닌 얼굴이니까요. 대신 고성이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오늘 막아야 할 입이 누구인지, 오늘 흔들어야 할 마음이 누구인지, 오늘 찾으면 끝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요. 고성이는 먼저 박영나 쪽을 봤습니다. 박영나가 박진석과 부딪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공기 속에서는 진실이 튀어나오지 못하죠. 박성재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이 타이밍에 로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짧게 던집니다. 그리고 박영나가 알아서 폭발하게 만들죠.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말했는데요. 영나야, 요즘 아버지 눈빛 봤지? 너를 사람으로 보는 눈이 아니야. 관리 대상으로 보더라. 박영나는 그 말에 바로 날카로워집니다. 박영나는 관리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받는 느낌이 드는 순간 박영나는 바로 대들어버립니다. 그날 오전 박영나는 박진석 앞에서 대놓고 부딪혔습니다. 박영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박영나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난 아빠 딸인데 왜 날 믿지를 못해요? 박진석은 그 말에 눈썹만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기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죠. 박진석이 박영나에게 말했는데요. 딸이면 더 조심해야지. 내가 너를 보호하려는 걸
내가 흔들고 있어. 박영란은 그 말을 보호로 듣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통제로 듣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더 크게 터집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그 순간 고성이는 거실 끝에서 물컵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말리면 오히려 박영란가 고성이를 의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저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고성이가 박영란에게 말했는데요. 그만해, 영란야. 지금 이 집은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진짜로 깨져. 박영란은 그 말에 더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박영란은 깨지는 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박영란은 아직 그 말을 못합니다. 이 집에서 엄마를 정면으로 치면 박영란은 바로 불효가 되니까요. 그 불편한 감정이 박영란을 더 비뚤어지게 만들죠. 박진석은 그날 이후 더 예민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아침 회의에서도 말을 줄였고요.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게 느껴지는 순간 박진석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가장 먼저 불러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호출 메시지를 보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의심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걸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의심하면 반드시 누가 숨겼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결국 집 안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박성재는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근데 그 문장이 박성재를 더 비겁하게 만들었겠죠.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빙 돌려서 확인합니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말했는데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냐? 회사 일 때문이냐? 집안 일 때문이냐? 박성재는 순간 고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지금은 집이 위험하다고 말하던 그 프레임이요. 박성재는 결국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서 그렇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끄덕이는 대신 박성재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이 거짓말이냐라고 묻고 있었죠. 박성재는 그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요. 그때 더 무서운 게 터집니다. 지은호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뒤부터 더 빨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함이 끝이 아니라 준비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말자는 눈빛으로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 이제 돌려 말 못해요. 성재 씨 아버지는 어디까지 알아요? 그 질문이 박성재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계산이 떠오릅니다. 지금 내가 입을 열면 아버지가 고성이를 치겠지. 그럼 집은 깨지겠지. 근데 내가 입을 다물면 지은호는 더 다치겠지. 박성재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표정에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더 확신합니다. 부사장님 아시는 거죠? 박성재는 끝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섣불리 말씀드리면 더 큰 피해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습니다. 지은호는 그 웃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 웃음입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말했는데요. 피해요? 피해는 제가 이미 받고 있어요. 계속.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전화가 한 번 울리면 두 번 울린 것처럼 잔향이 남고요. 통화가 끊겼는데도 화면이 늦게 꺼집니다. 지은호는 멈춰서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걸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그걸 알면 먼저 겁을 먹을 테니까요. 대신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지은호가 지강호에게 말했는데요. 강호야, 요즘 누가 우리 주변 기웃거리는 거 못 봤어? 지강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도 어딘가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강호는 괜히 목소리를 낮춥니다. 누나, 요즘 너무 센 거 아니냐, 상대가 고성이잖아. 지은호는 그 말에 더 분노합니다. 지은호는 상대가 고성이라서 멈추기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누가 무서워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시각 고성이는 뒤에서 더 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당장 누르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길을 찾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누가 알아서 한 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고성이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은호 동선부터 누구 만나고 어디 들르는지, 그리고 우진이랑 닿는 지점이 있는지, 상대가 머뭇거리면 고성이는 더 짧게 끊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고성이는 그날 밤 박성재에게도 또 한 번 접근합니다. 이번엔 울먹이지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사람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책임감으로 묻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은호 편 들어서 정의로운 사람 되고 싶지? 근데 너 정의로워지면 이 집은 누가 책임져?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비열해서 숨이 막힙니다. 박성재가 고성이에게 말했는데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고성이는 그 대답을 비웃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성이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더 깊이 묵습니다. 그래, 정리해. 근데 정리하려면 시간 필요하잖아. 그 시간 내가 벌어줄게. 대신 너도 약속해. 아버지한테 지금 말하지 마. 박성재는 그 순간 자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기술입니다. 협박을 배려처럼 포장해버리죠. 박성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박진석과 박영나가 부딪히는 소리, 집안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가 박성재를 누릅니다. 결국 박성재는 한 발을 늦춥니다. 박성재가 고성이에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속으로 숨을 쉽니다. 하루. 고성이는 하루만 벌면 됩니다. 하루면 사람 하나를 찾을 수 있고 서류 하나를 돌릴 수 있고 소문 하나를 심을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동시에 박진석에게도 움직입니다. 정면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조각만 흘립니다. 박진석 머릿속에 익숙한 단어만 심어두는 거죠. 고성이는 박진석과 단둘이 마주칠 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비서 라인, 운전기사 라인, 식사자리 라인에 자연스러운 말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흘러간 말은 더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그 말이 이런 식입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예전에 아이를 잃으셨대요. 그 얘기만 나오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박진석은 겉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기억합니다. 박진석은 이상한 단서를 머릿속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서랍을 꺼내죠. 문제는요. 박진석이 그 서랍을 꺼내는 방식이 동정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겁니다. 박진석은 상처를 이해하기보다 숨긴 사람을 먼저 잡습니다. 고성이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더 서둘렀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니까요. 한우진을 먼저 찾는 것. 그날 밤 고성의 쪽 사람에게서 짧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은호가 늦은 시간에 병원 쪽을 한번 돌았습니다. 약국도 들렀고요. 고성이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가 병원과 약국을 도는 건 단순히 가족 건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다른 그림이 뜹니다. 우진이 약이 필요한 상태인가? 우진이 누군가를 통해 약을 받는 건가? 고성이는 다시 전화합니다. 약국. 누구 명의로 결제했는지, 처방전이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은호가 통화한 번호 뽑아. 상대가 그건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고성이는 더 낮게 씹어 말합니다. 위험한 건 내가 알아. 지금은 빨리야. 고성이는 그렇게 한 줄씩 실마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는 지은호를 더 위험 요소로 분류합니다. 지은호가 진실을 들고 박진석 앞에 서는 순간이 오면 고성이는 끝이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닿기 전에 지은호의 신뢰를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지은호가 감정적으로 날뛰고 있다. 지은호는 가족을 이용해 사람을 흔든다. 고성이는 그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정으로 판을 흔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 프레임을 스스로 부숴버릴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감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자료를 들고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사망신고서라는 단어를 칼처럼 씁니다. 지은호는 한 번 더 박성재에게 연락합니다. 부사장님, 전 더 늦추면 안 돼요. 누군가가 제 인생을 죽었다로 정리해버렸잖아요. 박성재는 그 말에 진짜로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이 들킬까봐 목소리를 더 정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움직이면 오히려 당신이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럼 제가 움직일게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겠죠. 지은호가 혼자 움직이면 박성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박진석에게 예상 밖의 폭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폭발이 오기 전에 더 큰 폭발을 하나 준비합니다. 박진석에게 익숙한 단서를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고성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흔든다는 느낌을 박진석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박진석의 화살이 지은호에게 꽂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 안으로 회장님 책상에 한 장만 올려. 은호 쪽에서 움직인 흔적처럼. 그리고 이름 하나는 꼭 넣어. 이지혁. 그 이름이 들어가면 박진석은 더 싫어합니다. 박진석은 집안일에 남이 끼는 것을 제일 경멸하니까요. 고성이는 그 경멸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입니다.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박진석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파고들면 결국 고성이가 숨긴 중심으로 닿을 수도 있죠. 그때 박성재가 우연히 고성의 통화를 스치듯 듣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이었는데요.
우진이 위치부터. 박성재는 순간 굳습니다. 박성재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바로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우진을 말할 때는 모성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말할 때라는 거요. 박성재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고성이는 지금도 나를 막으면서 다른 데선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게 한우진이면 내가 미룬 대가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아버지 박진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움직이는 순간 이 집은 진짜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 지은호는 더 빨라집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폰이 이상하다는 걸 확신하고 일부러 미끼 통화를 합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걸 역으로 잡아내려고요. 지은호는 겁먹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겁먹는 대신 증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모르는 척합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반격 준비를 하는 걸 느끼면서도 오히려 더 밀어붙입니다. 지금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줄까? 이런 얼굴로요. 이제 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집안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박영란은 감정이 폭발 직전이고요. 박성재는 입을 열기 직전에서 매일 멈추고요. 지은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고성이는 한우진을 찾기 위해 더 위험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겹치는 날이 오겠죠. 박진석이 단서 한 장을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날. 지은호가 제가 죽은 걸로 처리한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꺼내는 날. 박성재가 더는 못 미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날. 고성이는 그날을 피하려고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고성이는 하루를 벌기 위해 사람을 흔들고 소문을 심고 줄을 바꾸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벌면 벌수록 폭발은 더 커진다는 걸요. 그래서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박성재에게 못 박을 겁니다. 성재야, 너 착한 척 하다가 다 같이 죽는다. 너는 버텨. 그리고 입 다물어. 박성재는 그 말에 답하겠죠. 그렇게 하라고요? 제가 끝까지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고성이는 대답 대신 웃을 겁니다. 그 웃음이 의미하는 건 하나니까요. 고성이는 이미 다음 수를 꺼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수에는 박성재도 아직 모르는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박성재는 결국 그날 밤 아버지 박진석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던 손이 떨린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는데요. 그 손끝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달라붙는 순간 진실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던진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요.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그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그 질문은 고성이를 향한 칼이었고 동시에 박성재를 향한 시험지였습니다. 박성재가 무엇을 지킬 사람인지 무엇을 버릴 사람인지 묻는 시험지요. 고성이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먼저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 그 입을 열면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고성이는 늘 그래왔습니다. 자기 죄를 말하지 않고 남의 책임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따지기 전에 수습부터 하니까요. 박성재는 그 수습을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한번 결혼이 꺾였던 사람이고 그때의 무력감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옳음보다 순서를 택했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옳음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박성재는 그날부터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박진석과 박영나의 갈등은 이미 집안에 금을 냈고요. 그 금 위에 사망신고서라는 폭탄이 떨어지면 집은 깨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납니다. 고성이는 그 장면을 원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기록이 흐려지거든요. 그 틈에서 고성이는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은호를 정면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정면은 증거를 남기니까요. 고성이는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동선을 캐고 통화번호를 뜯고 약국과 병원을 엮고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따라붙게 했습니다. 고성이에게 한우진은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한우진이 잡히면 고성이는 끝이고 한우진이 사라지면 고성이는 더 미쳐집니다. 문제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처럼 눈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겁먹지 않고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폰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미끼 통화를 하고요. 누가 듣고 있으면 그걸 역으로 잡아내려고 합니다. 지은호는 내가 죽었다고 정리한 사람을 끝까지 끌어올릴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그걸 알면서도 또 하루를 미뤘습니다. 고성이가 말한 집이 위험하다가 진짜로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가족이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박성재의 그 선함을 칼집처럼 씁니다. 칼을 숨기고 선함을 쥐게 만드는 거죠. 박성재는 선함을 쥐고 있다고 믿는 순간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고성이가 흘린 잃어버린 딸의 조각, 집안의 이상한 기류, 박영나의 폭발, 박성재의 굳은 얼굴. 박진석은 이런 걸 느낌으로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결국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박진석이 보는 건 상처가 아니라 누가 숨겼냐입니다. 고성이는 그 성향을 알면서도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조각이 먼저 들어가면 충격이 덜할 거라고요. 하지만 박진석은 충격이 덜해지는 만큼 처벌이 더 정확해지는 사람입니다. 고성이가 조각을 흘린 건 사실 박진석에게 총알을 미리 재장전해 준 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키려는 가족이 누구인지, 지키려다 망치는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미루는 동안 누가 더 다치고 있는지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을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바로 폭탄을 던지지 않기로요. 대신 먼저 확인을 하기로 합니다. 고성이가 정말로 말한 그대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구멍이 있는지요. 박성재는 그 확인을 위해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지혁입니다. 이지혁은 성재의 친구이고 동시에 AP그룹을 쥔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지만 그 흔적은 회사 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혁 이름을 일부러 끼워 넣으려 합니다.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구도, 집안일에 외부가 끼는 구도를 만들려는 거죠. 그 구도가 만들어지면 박진석의 분노는 고성이가 아니라 끼어든 자로도 흩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미루는 걸 보면 볼수록 박성재가 고성의 편이 된 것처럼 느낄 겁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죠. 부사장님, 지금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박성재는 더는 집안이라는 말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이 움직이는 밤이 옵니다. 오늘 저녁 보고해.
그 메시지는 프로젝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숨겼는지, 누가 흔들었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박진석은 그 셋을 한 번에 찾으려 들 겁니다. 고성이는 그 밤을 준비하며 또 한 번 웃습니다. 자기 죄가 밝혀지는 웃음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웃음이요. 고성이는 마지막 수를 꺼내듭니다. 지은호를 흔드는 한 장, 박진석을 흔드는 한 줄, 박성재를 묶는 한마디. 성재야, 너 착한 척 하다가 다 같이 죽는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답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 순간 고성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고성이는 알거든요. 박성재가 미루기에서 확인으로 옮겨간 순간 자기가 가장 불리해진다는 거요. 하지만 고성이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고성이는 진실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 집의 다음 파국을 정할 겁니다. 박진석이 먼저 칼을 뽑을지, 지은호가 먼저 증거를 내밀지,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지, 고성이가 먼저 다른 죄를 던져 판을 흐릴지.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은 지금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요. 누가 먼저 프레임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고성이는 그 싸움에서 아직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얼굴로 서 있다는 것 말이에요.